안녕하세요. 맞다, 여러분. 자, 이제 4단원까지 이제 들어왔는데요. 4단원이 사실 배점이 굉장히 큰 과목이죠. 맞춤 화장품 조제 관리사 시험이다 보니까 맞춤 화장품에 관해서 이해를 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또 배점이 굉장히 큰 부분인 거에 비해서 앞부분에 나와 있는 것들이 거의 중복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앞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오셨다면 4단원 문제없이 잘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저랑 같이 맞춤 화장품의 개요 부분들 다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맞춤 화장품의 안전성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화장품의 취급과 사용 시 인지되는 안전성 관련 정보가 있잖아요. 안전성 관련 정보를 체계적 효율적으로 수집, 검토, 평가해서 적절한 안전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국민 보건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화장품의 기능 1단원에서 배울 때 그때 이제 안전성, 유효성, 안정성에 대해서 배우셨죠? 그 내용하고 중복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전성 정보의 보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성 정보를 보고할 수 있는 주체는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뉩니다. 두 그룹. 첫 번째는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의사, 약사, 간호사, 판매자, 소비자, 그리고 관련 단체의 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있습니다. 이 의사나 약사, 간호사, 판매자 하는 이 그룹은 그냥 단순 보고를 하면 되고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는 두 가지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신속 보고가 있고 정기 보고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 책판업자를 제외한 다른 주체가 보고를 할 때 뭘 보고하느냐, 어떤 안전성 정보를 보고를 하느냐,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화장품을 사용하다가 여기는 이제 제조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화장품을 쓰는 입장에서 사용 중 발생했거나 알게 된 유해 사례. 이제 의사나 약소, 간호사 이런 전문가 그룹은 아마 환자들이 이제 사용을 하다가 소비자가 사용을 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이들에게 오겠죠. 그러면 이들이 그 정보를 알게 되면 보고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뭐 판매자, 소비자 이런 사람들도 화장품을 쓰다가 또는 화장품을 판매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직접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그때 식약처장 또는 책판업자, 판매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책판업자한테 보고하기가 쉽겠죠. 일반 소비자들은 좀 어렵겠지만 어쨌든 식약처장이나 책임 판매업자에게 보고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책임 판매업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속보고 방법이 있고 정기보고가 있는데 신속보고라고 하는 것은 중대한 유해 사례나 또는 판매 중지나 회수에 준하는 외국 정부의 조치 이런 것들 또는 식약처장이 보고를 지시한 경우에 안전성 정보를 알게 된 날부터 여기 중요하겠죠. 15일 이내에 식약처장에게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신속보고니까 신속하게 보고해야 될 사항은 15일 이내에 식약처장에게 보고를 해야 된다. 자, 정기보고는 말 그대로 정기적으로 하는 보고겠죠. 이거는 신속 보고되지 않는 것들, 그런데 안전성 정보들 이런 것들은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 1년으로 따지면 7월이나 1월에 식약처장에게 정기적으로 보고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보고를 하면 될까요? 네, 식약처장에게 보고한다 그랬죠? 식약처장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두 번째 방법은 우편이나 팩스, 그 다음에 정보통신망, 그 이외의 정보통신망 등으로 보고를 할 수 있는데 전자파일로 당연히 가능합니다. 정기보고, 1년에 2번 하는 정기보고의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가 2인 이하로 직접 제조한 화장 비누만을 판매하는 책판업자는 안정성 보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고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식약처장이 이제 안정성 정보를 받았잖아요. 그 보고를 받았을 때 규정에 적합하지 않거나 추가 자료가 필요하면 자료 보완 요구할 수 있겠죠. 네, 이런 내용들은 그냥 참고로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전성 시험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험법과 관련돼서는 저희 시크릿노트 구입하시면 부록으로 시험법이 다 가득 담겨 있는 부록 책을 한 권 또 드리죠. 서비스로. 굉장히 정리가 잘 돼 있으니까 자세하게 거기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험법에 관련돼서 2회, 3회에는 굉장히 시험이 많이 출제가 돼가지고 일부러 그 부록을 따로 제작을 한 거거든요.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꼭 활용해 보시길 바래요. 자, 일단 안정성 시험, 안전성이에요. 전하고 정하고 두 개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안전성을 시험하는 시험법들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단회, 투여, 독성 시험. 우리 1단원에서 또 간단하게 나옵니다. 단회, 투여, 독성 시험이 있고요. 1차 피부 자극 시험, 연속 피부 자극 시험, 안점막 자극 시험, 피부 감작성 시험, 인체 첩포 시험, 광독성 시험, 광감작성 시험, 유전 독성 시험 이렇게 있습니다. 자, 단회 투여 독성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 보통 이제 실험 동물이 부록 보시면 아시겠지만 2종 이상의 동물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실험 동물의 단회, 1회죠. 1회 투여했을 때 단기간에 나타내는 그 독성을 질적, 양적으로 검사하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2종 이상의 동물을 사용하는데 설치류하고 비설치류 이렇게 나눠서 사용한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부록에 잘 나와 있으니까 잘 보세요. 그래서 1회 투여했을 때 반수 치사량을 산출, LD 50값이라고 하는 게 반수 치사량이거든요. 그거를 산출해가지고 그 화장품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시험법을 단회 투여 독성 시험이라고 합니다. 1차 피부 자극 시험, 피부에 1회 투여했을 때 자극성을 평가하는 거죠. 이런 키워드들을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 만약에 주관식으로 나온다. 그러면 이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이 시험법 명칭을 쓰는 시험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명칭들을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연속 피부 시험은 1차는 한 번, 연속은 여러 번이겠죠.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투여했을 때 나타나는 자극성을 평가하는데 보통은 이제 실험 동물에 2주간 반복적으로 투여해가지고 시험을 하게 됩니다. 안점막 자극 시험이에요. 동물이나 단백질 구조 대체 시험을 통해서 눈에 들어갔을 때 안점막이라고 하는 건 눈이잖아요. 눈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위험한지를 예측하는 시험법입니다. 자, 피부 감작성은요. 감작이란 말이 나오면 이건 알레르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피부에 투여했을 때 알레르기가 얼마나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인체 첩포 시험이 나오네요. 인체 첩포 시험. 간단하게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은 패치 테스트로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패치 테스트 굉장히 익숙하시죠? 특히 염색약 이런 거 할 때 패치 테스트를 해봐라 이런 주의사항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익숙한 게 바로 인체 첩포 시험입니다. 등이나 팔 안쪽에 폐쇄 첩포에서 피부 자극성이나 알레르기를 평가하는 시험이에요. 여기 이제 주의해야 될 거는 인체 첩보 시험이잖아요. 인체 적용 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이제 유효성 또는 기능에 관한 자료거든요. 그거 이제 뒷부분에 나와요. 그거를 조금 구분해서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인체 첩보는 안전성에 관한 안전성 시험이다. 안전성 시험이다. 자, 이거는 국내외 대학 또는 전문기관에서 주로 실시하고요. 그런 전문기관에서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자의 지도 감독하에 수행 평가되어야 하는 시험이 바로 첩포 시험입니다. 자, 광독성, 독성이겠죠? 근데 앞에 광이 붙었어요. 햇빛이에요. 그래서 자외선에 의해서 생기는 자극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법으로 UV 램프를 조사해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광감작성이 나왔네요. 광, 햇빛이고 감작은 뭐라 그랬죠? 알레르기. 그러니까 자외선에서 생기는 알레르기를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유전 독성 시험이 나왔어요. 이거는 박테리아를 이용해서 돌연변이, 유전적인 독성이니까 돌연변이 시험으로 염색체 이상을 유발하는지 설치류를 통해서 시험하고 안전성을 평가하는 그런 시험법입니다. 안전성에 관한 여기 시험법들의 명칭을 꼭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이게 사실 이 명칭만 봐도 이게 무슨 시험인지 사실 다 알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어떤 시험이다, 그 정도를 알아놓으시고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아시고 싶으시면 부록 활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엔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 안전성 자료의 작성과 보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장품법 규정에 따라서 작성되고 보관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문서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화장품 책판업체가 하는데요. 맞춤 화장품 판매업자들도 관련이 있죠. 그죠? 어린이 또는 영유 화장품의 안전성 정보를 알게 되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절차도 알아놓으시는 게 당연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작성은요, 문서 및 기록의 관리 절차에 따라서 작성, 개정, 승인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이 제품별로 안전과 품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해서 보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도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보관 및 절차 부분도 살펴볼까요? 인쇄본 또는 전자매체를 이용해서 제품별로 안전성 자료를 안전하게 보관을 해야 되고요. 그 보관된 자료들 손실되거나 없어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훼손 또는 소실에 대비해서 사본이나 백업 자료 등을 생성 유지하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돼야 되고, 보관 기간이 만료된 문서는 책판업자들이 하는 거잖아요. 책임 판매 관리자의 책임하에 폐기를 하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 어린이와 관련된 거는 어린이는 보호받아야 되니까 어린이들은 정말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어린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또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안전성 자료에 보관하는 그 기간 같은 경우에 이거는 만약에 사용 기한을 표시했다 그러면 사용 기한 만료일 이후 1년까지, 개봉 후 사용 기간이 표시됐다 그러면 제조 연원일로부터 그 이후 3년까지의 기간 동안 안정성 자료를 보관을 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안전성에 관해서 살펴보셨는데요. 다음 강의에서 이제 유효성하고 안정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앞에 1단원에서 충분히 공부를 해오신 내용들이니까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 내용은 굉장히 쉽게 넘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하고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요. 안녕.